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의 일반 정수장 430여 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3곳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정수장도 여과지 외에 배수지나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불참이 아쉽지만 경제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이룬 소중한 결실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6번 선언했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30일 재소집된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일부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시판에 앞서 마지막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모더나는 최대 규모인 미국 80여 개 도시 3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도 미국 39개 주와 남미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날씨 때문에 모기가 많지 않아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 날씨와 모기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날씨학 개론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돗물 유충 불안감에 정부가 전국 일반 정수장까지 전수점검을 벌였습니다. 확인 결과 435곳 가운데 3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는데요. 여과지 외에 배수지나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나오지 않아 가정 수돗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수돗물 유충 발견에 환경부가 전국 일반 정수장까지 전수 점검했습니다. 앞서 조사했던 인천 공촌을 포함한 고도 정수장 49곳처럼 활성탄 여과지가 아닌 모래 여과 방식을 사용하는 435곳이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합천 적중, 강릉 영곡, 무주 무풍 등 3곳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여과지에서 나왔는데 배수지나 수용가인 가정에서는 유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지와 배수지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유충이 여과지에서 걸러져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 수질이 좋아 세척 주기를 2, 3일이 아닌 7일로 길게 잡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정수장 여과지 운영을 중단하고 세척 주기를 짧게 잡도록 했습니다. 또 벌레 잡는 포충기를 설치하고 여과지 모래를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겨울철에 애벌레 날파리 등이 가서 알을 까서 나중에 교체할 때 그게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이번에 개선 대책 마련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85곳은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위생 상태가 부실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전국 정수장 건물에 미세 방충망과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벌레 유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 활성탄 여과지에 개폐식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여름에는 세척을 자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긴급 조치 외에 유충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은 다음 달 말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막판 불참이 아쉽지만 경제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55세부터 79세 연령층 3명 중에 2명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55세부터 79세의 67%인 962만 명이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하고 싶은 평균 나이는 73세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59%로 가장 많았고 희망소득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2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고령층의 고용률은 55.3%로 1년 전보다 오히려 0.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젊은 5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더 큰 폭으로 떨어져 1년 전보다 1%포인트 감소한 66.9%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에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주 발사체에 액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개발과 사용이 좀 더 쉬운 고체 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이것은 영문 그 약자로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월 이후 코로나19 아동 확진자는 111명이며 학교 내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이후 아동 확진자는 111명으로 유치원 연령대는 18명, 초등학교 연령대는 47명, 중학교 23명, 고등학생 연령대 2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는 가족 간 전파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학습지 과외 18명,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이 9명 순이었습니다. 학교 내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는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학 기간에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서 처음으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국군 의무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육해 공군에서 선발된 군의관과 수의장교 등 30명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그간 국방부가 군 병원과 4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해 운용해온 중앙역학조사관 28명과 함께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임무 등을 맡게 됩니다. 국군 의무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유행에 대비하고 군내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검사와 경로 파악으로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에 이어 프로축구도 이번 주말부터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예년과 달리 어깨동무하고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인데요. 코로나19 시대 K리그 관중 입장 수칙을 양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수와 관중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며 승리 기쁨을 만끽합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순간 전북과 응원단의 흥겨운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코로나 사태 뒤 첫 K리그 관중 입장.
축구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지만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따라 어깨동무나 응원가는 물론 부부젤라나 메가폰 같은 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경기장에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표를 살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매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 또 입구에서 체온을 재 이상이 없어야 하고 QR코드를 스캔해 출입자 정보도 제공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전후 좌우 한 칸씩 뛰어앉도록 지정석으로 운영되고 원정 응원석은 아예 입장이 불가합니다. 관중석에서 허용되는 건 물과 음료뿐 다른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K리그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최대 10%까지 관중을 받을 예정이고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안전한 경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구단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직관의 낭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아쉽지만 시즌을 절반 정도 남긴 만큼 상황에 따라 제약이 다소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광주는 우선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관중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성인의 경우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근육량의 20-30%만 사용하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80-90%를 써야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신호로 근육과 관절을 제어해 고령자가 편히 일상활동을 하고 근육도 발달할 수 있게 돕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70대 어르신이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도 평소보다 한층 쉬워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보행 보조 시스템을 착용한 덕분입니다. 허벅지와 장단지 등 원하는 근육에 패치를 붙이고 활동하면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의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근육 활동을 돕는 기술입니다. 근육에서 발생하는 근활성 신호에 전기 자극을 주어 착용자가 원하는 대로 관절과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행 속도가 평상시보다 한 13% 정도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평상시보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한 8% 정도의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2년에 걸친 임상시험을 통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신체 기능 평가 점수가 향상됐고 근육 사용률이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보행 속도 증가, 근육량 증가, 지면 반발력이 뚜렷해지면서 보행이 정상화되는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자극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케이블 와이어 같은 걸로 어떤 근력을 더 보좌를 해준다든가 인공 근육을 쓴다든가 그런 시스템과 통합하고 그런 어떤 복합 형태로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선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이 기술은 고령자들의 활동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재활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7월 28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B형 간염과 함께 C형 간염도 만성화되면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 C형 간염 환자의 80%가량이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어 숨은 환자를 찾아내 확산을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함께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간경변증과 간암 환자의 10 내지 15%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형 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 잘 오셨는데 이렇게 간경화하고 저기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오셨기 때문에 더 늦었으면은 진짜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 국내 C형 간염 환자는 3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중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본인이 감염됐는지조차 모른 채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리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미리 발견하면 이렇게 좋고 그게 이제 오래 가면 간암으로 발전된대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코로나19처럼 돌연 변이가 심해 개발된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완치율이 50%에 불과하고 약물 치료도 부작용이 많아 치료를 중단한 사례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치료제 효능이 높아져 대부분 완치됩니다. C형 치료제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경구약조차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 3세대의 약들은 유전자형 관계없이 간 경화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전에 인터페론 치료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8주간의 치료로 99% 완치가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C형 간염 퇴치를 목표로 국가별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대만 등은 정부 주도로 범국가적인 검진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0대 이상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검진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국내 C형 간염 퇴치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과학계에서는 이 수년째 모기를 박멸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와 모기의 전쟁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 모기가 사실 그 귀찮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또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존재인데 모기가 옮기는 질병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으로는요, 말라리아나 지카, 댕기열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국내에서는 일본 뇌염이랑 말라리아가 대표적입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 개체 수가 많은데요. 전체 모기 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40% 이상 적은 반면에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3배 급증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선선한데 이런 작은 빨간집 모기가 선선한 날씨에 번식을 잘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3일에는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당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뇌염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을 대부분 보이지만 혹시라도 고열이나 두통 등 증상으로 이행이 되고 뇌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0%까지도 뇌염 증상자 중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서 접종을 완료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종료된 후 주변의 물 웅덩이 등이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의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일본 뇌염은요. 백신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예방접종을 받았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소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일본 뇌염을 추가한 게 1985년부터여서 중장년이나 고령층은 면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인이라도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성인이라도 85년 이전 출생자인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앞서 또 말라리아도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모기매개 감염병 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5월쯤부터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때쯤부터 환자도 발생을 합니다. 올해는 이 말라리아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올해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모두 186명인데 2015년 이후에 같은 기간 가장 환자가 적었던 2017년보다도 30%나 적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줄기도 했고 또 비가 자주 내리면서 말라리아 모기가 부화할 기회가 적어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기가 이렇게 성가시기도 하고 또 위험한 존재인 만큼 좀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학계도 이런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기 박멸을 위해서 과학계 노력인 이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꼽은 2020년 눈여겨볼 과학성과 10위 안에 들 정도로 과학계 큰 이슈입니다. 몇 가지 기술을 살펴보면요. 먼저 공충의 이 성비 교란을 일으키는 볼바키아균이라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기술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균에 감염되지 않은
암컷 곤충이 감염된 수컷과 짝짓기를 하면은 그 암컷이 낳은 알이 부화를 하지 못하는 건데요. 현재 미국이나 호주, 중국 등 이 12개국에서 볼바키아를 해충 방제에 활용을 하면서 곤충 매개 질병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는 올해가 바로 이 볼바키아를 이용한 모기 방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 모기 수를 95%까지 줄였다고 하고요. 호주에서는 댕기열 자연 감염 사례를 거의 0%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올 초에 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이 친환경 해충 방제에 볼바키아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연구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볼바키아균을 이용한 기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해외에서 이렇게 성과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술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미국 연구팀이요. 이 모기만을 죽이는 곰팡이를 이 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시범 적용을 해서 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데요. 보도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메타히지움 핑사이언스 곰팡이에다가 이 거미의 유전자 가운데서 독을 만드는 부분을 추출해서 끼워 넣은 겁니다. 이 곰팡이가 모기랑 만나면은 이 모기의 뭐 칼슘 경로라든지 칼륨 경로, 나트륨 경로를 이 차단을 해서 모기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 곰팡이가 피해 노출되면은 활동을 개시하기 때문에 꿀벌이나 이런 다른 곤충에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y land anywhere on the outside of a mosquito, they'll recognize that they're on a mosquito and they'll burrow their way into the mosquito. 네, 연구팀은요, 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이 곰팡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5일 만에 모기의 99%가 사라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현존하는 모든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심지어 슈퍼모기도 이런 곰팡이 공격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그 독거미 곰팡이네요. 네, 정말 이 모기 개체수를 점점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접촉한 모기를 직접 죽이는 아주 강력한 기술인데 이미 현장에서 또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최근에 나온 기술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기술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모기를 성전환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모기 가운데 흡혈을 하면서 이 질병을 옮기는 게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기를 모두 수컷으로 바꾸는 방식이 이 기술입니다. 연구팀이 이 수컷 모기의 성염색체가 닉스인데 이걸 암모기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모기의 성별이 모두 수컷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성전환된 모기가 야생에 있는 암컷과 짝짓기를 하면은 이 자손이 성전환된 수컷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이 유전자는 저절로 이 대대손손 대물림되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는 암컷 모기를 이론적으로는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은 아직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서 부작용이 아직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전환 모기를 자연에 방사하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모기 박멸 기술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물론 모기가 뭐 성가시기도 하고요, 인류에게 위험한 질병을 옮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박멸을 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이런 최신 모기 방제 기술이 역시나 제한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이 모기 외의 다른 생물에 이런 기술들이 영향을 줘서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것이 모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아직 완벽하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기술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제한적이지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 머지않아 부작용 없는 기술이 나온다면 이제 전 세계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 기술이 정말 이렇게 발달했는데 도대체 모기 박멸 기술은 왜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생태계 부작용을 우려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거였군요. 자, 얼른 적용돼서 모기 없는 여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6번 선언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오는 30일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최근 6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세 조짐을 보이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Almost 16 million cases have now been reported to WHO and more than 640,000 deaths. And the pandemic continues to accelerate. In the past 6 weeks, the total number of cases has roughly doubled.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지금까지 6번 선언했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오는 30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일부 변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HO 사무총장은 검사와 격리, 치료, 접촉자 추적 등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치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독일 등이 이 같은 조치를 일관되게 지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We are not prisoners of the pandemic. Every single one of us can make a difference. The future is in our hands. WHO는 또 각국이 여행 규정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자꾸 바꾸면 혼란이 가중된다며 일관되고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Our new normal includes physical distancing from others. Our new normal includes wearing masks where appropriate. 또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재개하면서도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미 바이오 기업 모더나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각각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각각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으로 이르면 연내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시험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더나는 미국 내 89개 지역에서, 화이자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에서 각각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I'm doing it because, again, I'm a retired healthcare worker and understand the challenges that COVID-19 has caused our community.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한 달 간격으로 2번 주사를 맞습니다.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짜 약을 투여합니다. 이후 이들 두 그룹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지를 자세히 추적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This is a significant milestone, and it comes at a remarkably rapid pace compared to the usual pace for vaccine preparation. 미 정부가 모더나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에 몇 개월 안에 3상 임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이나 12월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두 회사는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화이자는 임상이 성공하면 10월 보건당국의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5천만 명이 맞을 1억 회 분량을, 내년까지 13억 회 분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도 내년부터 연 5억 회에서 10억 회 투여분의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군은 최소 150개에 달하고 이 중 20여 개가 임상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날,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각각 백신 관련 행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개발이 현재 불리한 대선 판세의 반전 카드가 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후지필름의 생체기술 혁신센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미국 제약회사 노바백스에 납품할 약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바백스에 가장 많은 백신 개발 자금인 2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안에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기 개발 의지를 밝혔습니다. Here actually today to discuss the exciting progress that we've achieved under the Operation Warp Speed, our historic initiative to develop, test, manufacture and deliver a vaccine in record time.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 가운데 하나인 플로리다주를 찾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모더나사가 최종 3단계 임상시험에 착수한 것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생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as soon as they are confirmed to be safe and effective, we'll have tens of millions of doses able to distribute across the country. AP통신은 두 사람의 행보를 놓고 백악관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판세를 뒤집을 대형 이벤트로 백신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초래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단을 백신 조기 개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두 사람이 방문한 곳도 대선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여서 백신 개발의 정치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은 백신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40 등 검토 중인 액수 중 최고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민간 국제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의 세스 버클리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통신에 제약사와의 협상을 위해 아직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목표가를 정하지 않았으며 부국과 빈국을 나눠 두 가지 가격으로 협상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과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혁신연합 등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설치해 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재택근무 허용 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각 27일 적어도 내년 7월까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IT 업체 가운데 재택근무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구글이 처음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무실에 나올 필요가 없는 직무에 대해 자발적인 재택근무 옵션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기술 수준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고품질로 여러 층 쌓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삼성종합기술원, 부산대 공동연구팀은 구리 실리콘 합금 기판에 메탄가스를 이용해 균일한 실리콘 탄소층을 만드는 방식으로 4층의 그래핀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대면적인 고품질 그래핀을 4층까지 합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리 전극을 대체할 반도체 고집적 전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오염물질과 만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복지연구센터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외 유입, 국내 대기 정체, 해외 유입과 국내 대기 정체 등 3가지 조건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없고 국내 대기가 정체일 때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4 마이크로그램이었으나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대기 정체까지 겹치면 세제곱미터당 72 마이크로그램으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속 황산염 등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데 수분이 많은 미세먼지가 수도권의 자동차 배기가스 등과 만나면 초미세먼지가 추가로 생성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이유가 규명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후각신경세포를 구조적으로 지지해주는 후각세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시적으로 후각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후각세포 자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지만 후각 지지세포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할 때 관문으로 이용하는 ACE2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 결과적으로 바이러스에 잘 감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후각세포 자체를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기능 상실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마다 덥고 습한 장마철을 지나면 모기의 활동이 왕성해지곤 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모기가 크게 극성을 부리지 않았던 것은 날씨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모기의 활동에 날씨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올여름 모기 전망은 어떤지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름철 불청객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극성을 부리는데요. 기온이 몇 도 정도일 때 특히 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나요? 이게 이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채집된 작은 빨가진 모기의 자료와 기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기온에 따른 일본 내염 매개모기 발생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예. 최고 기온이 32도 이하일 경우 온도가 높아질수록 채집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예. 32도 이상일 경우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개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기온이 32도 이상 올라가면 모기 개체수가 낮아진다는 것인데요. 기온이 높아지면 모기 유충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에 성충의 활동성이 낮아지고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모기가 가장 잘 활동하는 기온은 27도 안팎이라고 하면서 15도 이하에서는 잘 움직이지 못해서 겨울잠을 자고 30도 이상으로 높아져도 여름잠에 들었다가 기온이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가면 다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폭염은 모기도 더위를 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모기가 기온뿐만 아니라 강수량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또 비가 너무 적게 와도 모기 발생이 억제가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모기의 교미라든가 흡혈, 산란 등의 활동이 어려워지고요. 물에 산란된 알이 유실됩니다. 예. 반대로 비가 너무 적게 오면 산란할 장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5월에서 9월 사이의 총 강수량이 800에서 1100mm일 때 모기 밀도가 높아지고요. 1300mm 이상 내리거나 700mm 이하로 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모기 밀도가 낮아집니다. 예. 자, 그러니까 모기의 개체수가 기온이나 강수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앞서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도 살펴봤듯이 모기가 무서운 이유가 사람에게 좀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가 이런 위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4월 정도면 모기가 발견이 되고 있죠. 지구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기온 상승이 모기의 활동 시기를 2달 이상 앞당긴 건데요. 또 모기의 서식도 굉장히 넓혔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들은 주로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에서 서식해 왔죠. 예.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도 해발 1624m인 케냐의 나이로비, 1479m인 짐바브웨의 하라레 같이 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서늘해서 모기가 없는 안전지대였어요. 고지대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산 지역도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기들이 서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남미에서는 975m 이하에서만 나타났던 댕기열이 해발 1676m에서 발병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댕기열과 확률을 옮기는 이지투스 모기가 해발 고도 2134m가 넘는 콜롬비아의 높은 산악지에 대해서 발견될 정도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기후 변화가 모기 창궐에도 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자, 그 모기 종류에 따라서 옮기는 감염병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 작은 빨간집 모기는 일본 내염, 또 중국 얼룩 날개 모기는 말라리아, 또 흰줄 순모기는 댕기열을 전염시키고요. 황열이라든가 웨스턴 아일리얼 등의 질병도 모기에 물려 전염이 되죠. 저 모기에 옮기는 대표적인 질병인 말라리아는 전 세계에서 해마다 500만 명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중에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차츰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사망 또는 청력 손실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일본 뇌염 역시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질병이죠. 네. 1960년대까지 매년 300명에서 900명이 작은 빨간 진모기에 물린 이후 일본 뇌염 전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70년대 이후 백신 보급으로 발병률이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도 매년 2,000명이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 중에 순모기가 댕기열을 전염시킨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싱가포르에서 댕기열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댕기열은 어떤 질병이고요?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질병인가요? 일단 뭐 댕기열은 모기가 그 매개하는 일종의 바이러스죠. 댕기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발병하는 전염병으로 아주 강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댕기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는 이집트 순모기인데요. 댕기열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강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에 시달리고 복통과 구토, 또 모세혈관 과다출혈이 나타납니다. 진통제를 복용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20%에 이른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올해 이렇게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키는 모기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은 평년과 좀 차이가 나는데 먼저 말라리아 모기는 7월 11일 기준 28주 차에 모기 개체 검출수가 4마리입니다. 이것은 평년에 12마리 그리고 작년에 8마리에 비해서 올해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모기 개체 측정은 세계 시도의 51개 지점에서 일주일간 모기 채집 등인 유문동에서 채집된 모기 개체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말라리아 말고 일본 뇌염 모기 개체는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7월 18일 29주차 자료를 보면 92 개체가 검출되면서 평년보다 2배 정도 증가했고요. 작년에 33 개체보다는 무려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 뇌염 모기 개체 측정은 9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주 2회 유문 등에 채집된 모기의 평균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현재까지 말라리아 모기는 평년보다 적지만 일본 뇌염 모기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폭염이나 장마처럼 날씨만 예보하는 게 아니라 이 모기 현황을 알려주는 모기 예보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어떻게 우리가 모기가 발생하는 환경 요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모기 성장 일수를 반영을 해서 모기 활동 지수를 산정하고 모기 발생 예보를 쾌적, 관심, 주의, 불쾌 4단계로 설정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예보 시스템입니다. 모기 예보 단계에서 일평균 예측 모기 개체 수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쾌적, 30에서 64일 경우는 관심, 60 이상 90 미만이 주의, 모기 개체 수가 90 이상일 경우는 불쾌를 예보합니다. 1단계 쾌적 단계는 모기 활동이 거의 없다는 거고요. 2단계인 관심 단계에서는 야외에 모기 서식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안 방충망이나 배수구 틈새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3단계 주의 단계에서는 야외 활동 시 모기가 자주 보여서 모기 기피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4단계 불쾌 단계에서는 밤 활동을 자제하고 모기 살충제를 꼭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모기 예보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던데요. 현재 서울시의 모기 예보 단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모기 대처법도 함께 알려주시죠. 7월 28일 오늘이죠. 현재 서울시는 3단계입니다. 주의해야 할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름철 모기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문과 창문에 방충망 및 해충 방지용 스크린을 좀 사용을 하고요. 실내 환기를 해야 할 때는 모기 활동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실내 환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취침 2시간 전에 전자 모기향을 사용하되 취침 시 모기향 꺼짐을 꼭 확인을 하고 환기한 다음에 취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주변에 물이 고일 만한 화분이나 꽃병에 물을 제거해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일단 모기는 안 물리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 풀숲에 갈 때는 웬만하면 이제 긴팔을 입으라고 또 하고요. 그리고 진한 향수가 모기를 자극해서 또 많이 물릴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본 뇌염으로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본 뇌염은 보통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뇌염으로 발전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라도 면역이 없거나 모기에 자주 노출된다면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